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6일차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전 시간에 예고를 드렸던 대로 오늘은 좀 더 추가적으로 얘를 뜯어 고쳐 볼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시간을 드릴 건데 어떤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되냐면, 자,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명령어를 받아요. 얘가 명령어 입력을 받죠. 입력받은 명령어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멤버 조인인지 아티클 라이트인지 아티클 뭐 디테일인지 판단을 얘가 직접 하고 있어요. 앱이라는 애가. 자, 근데 이 판단의 주체를 컨트롤러들한테 위임할 겁니다. 역할을.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일을 줄지 멤버 컨트롤러한테 일을 줄지 딱 이것만 고민을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조인인지 라이트인지 리스트인지 이런 거는 각각의 컨트롤러가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아요. 지금 리스트,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에 뭐 넘어가고 있어요? CMD 넘어가고 있죠. 자,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인자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상 이것보다는 그냥 애초에 컨트롤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역할이 넘어갈 때 CMD가 넘어가 버리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사실 이것도 불편한 건 아니지만 이 구조를 뜯어 고치면서 얘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힌트를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 코드 상황에서는 멤버 관련된 기능은 멤버로 시작을 하고요. 아티클 관련된 기능은 아티클로 시작을 해요. 명령어가. 만약에 저랑 똑같이 하고 있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은 본인 거에서 규칙을 찾아야 돼요. 저는 지금 멤버 관련된 기능은 멤버로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 아티클 관련된 기능은 아티클로 시작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좀 있어야 지금 분리가 편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르게 했었다, 뭐 예를 들어 조인, 라이트, 리스트,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이렇게만 했었다 라고 하면 약간 분리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규칙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앱이 판단하는 거는 앱 클래스, 얘가 직접 판단하는 거는 명령어가 얘로 시작했냐 아니면 얘로 시작했냐 이것만 볼 거예요. 이것만 보고 얘로 시작했으면 누구한테 일 시킨다? 멤버 컨트롤러한테 일 시킨다. 아티클로 시작했으면 누구한테 일 시킨다?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일 시킨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일 시킬 때도 지금 현재처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 얘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각각 다 어디로 들어갈 거다? 컨트롤러 안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메서드 실행 판단은 얘네가 할 거예요. 이제 앱은 딱 이것만, 지금 명령어 멤버가 이래야 돼, 아티클이 이래야 돼, 이것만 판단해서 얘네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버릴 겁니다. 얘네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CMD까지만 같이 한 번에 넘어갈 수 있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이거를 직접 한번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린 거를 토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질문 계신가요? 네. 네, 그거는 앱에서 걸러내면 돼요. 그거는 컨트롤러로 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거를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씩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여기 있는 이 멤버 조인부터 아티클 라이트, 뭐 딜리트,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 다 주석 걸 거예요. 얘는 이제 안 쓸 겁니다. 이 방식으로. 얘를 아예 다 주석을 걸어버릴 거고, 이걸 지우지 않고 주석을 걸어놓는 이유는 다 완료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지는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명확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일단 남겨놨습니다. 자, 저는 이것 좀 할게요. 자, 일단 스플릿을 하나 했어요. 지금 제가 누구를 쪼개고 있죠? 명령어를 쪼개고 있죠. cmd는 명령어 우리가 입력받은 거니까, 그쵸? 얘를 쪼개서 담았어요, 얘한테. 그쵸? 자, 이 안에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명령어를 아까 그 자, 여기서 볼게요. 제가 현재 명령어를 만약에 article list 검색어가 있다 이렇게 명령어를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cmd-bitch로 명령어를 공백을 기준으로 쪼갰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티클 하나, 리스트 하나, 검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자, 다른 명령어를 쳐도 비슷해요. 이 뒤에 하나가 더 있으면 3개가 들어올 거고 하나가 덜 있으면 2개가 들어올 거고 만약에 아티클, 멤버를 해보죠. 멤버, 조인이다. 그러면 멤버 하나, 조인 하나 이렇게 2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스플릿이 이제 알아서 잘라내고 대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줄 거니까 우린 그거를 담아 놓은 것 뿐이니까.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티클 뭘로 해볼까? 라이트를 해대요. 그러면 아티클 담길 거고 라이트 담기겠죠. 자, 지금 이런 상태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cmd-bitch에 결과가 이렇게 3개, 2개, 2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기보다는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 cmd-bitch의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은 뭐예요? 네, 아티클 아니면 멤버가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거를 좀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애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기능의 이름이 되겠죠. 그죠? 저는 얘네를 좀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string controller name 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0번 방에 있는 값을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tring method name 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cmd-bitch에 1번 방에 있는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감이 좀 오시나요?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애는 메서드 네임에 달려있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어떤 애가 일을 해야 되는데는 컨트롤러 네임에 들어가 있겠죠. 이 cmd-bitch의 0번 방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넣어봤더니 얘가 아티클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아티클 컨트롤러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이 메서드 네임에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담겨있다. 그러면 네, 리스트 기능을 해야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좀 담아놓고 그리고 얘네를 가지고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하나 볼 거예요. 만약에 cmd-bitch의 랭스가 1이다. 이건 어떤 경우예요? 네, 아티클이고 멤버고 자식고 다 떠나서 명령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지금 딱 한 단락으로 끊어질 수 있는 명령어는 exit 말고 없어요. 근데 exit은 위에서 걸려있죠. 그럼 얘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는 의미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명령어를 확인해주세요 라는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 컨티뉴로 올려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명령어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멤버까지만 쳤다거나 아티클까지만 쳤다거나 혹은 둘 다 아니고 아무거나 쳤다거나 이런 상황. 자,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나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검증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요거를 잠깐 주석을 걸고 이 밑에서 이거 하나 출력하고 이거 하나 출력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됐다. 자, 이 상태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능은 다 사라졌어요. 주석 걸려서. 여기서 멤버만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 나는 거죠. 왜 에러가 나요? 1번 방이 없잖아요. 근데 그 1번 방을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증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에러가 나버리기 때문에 얘를 미리 세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밑에서도 이상한 명령어를 쳤을 때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다 라는 거 해줄 건데, 그 전에 여기서 에러가 나버리면 안 되니까. 자, 지금 제가 주석 걸었던 걸 풀었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확인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확인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뭔가 두 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가능하겠죠. 혹은 세 덩어리가 들어와도 가능은 하겠죠. 안 쓸 뿐이지. 이러면 이제 불필요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사용자가 실수를 했을 때 에러가 나서 프로그램이 멈추는 상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추가를 해준 겁니다. 미리. 자, 그러면 이제 나눠놨어요. 어떤 컨트롤러가 이래야 되는지는 얘 이름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는 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런 걸 만들 겁니다. 컨트롤러 타입으로 컨트롤러라는 변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친구한테 일단 너를 넣어놨어요. 자, 이 컨트롤러는 지금 현재 없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상에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예요. 기본 제공되는 클래스로도 없기 때문에 얘는 있긴 할 텐데 임포트 눌러보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자바 랭의 모듈 레이어래요. 이런 건 이거 쓰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얘는 컨트롤러 패키지 안에 만들어 줄게요. 클래스 컨트롤러 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임포트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방금 만든 컨트롤러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우리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가 얘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아티클 컨트롤러가 익스텐즈 컨트롤러 얘를 상속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 또한 이거를 상속받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는 지금 일단 아무것도 없기는 해요. 아무 내용도 들어있지 않지만 일단 상속받게 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해져요? 여기서 뭐가 가능해지죠? 이 컨트롤러라는 변수한테 지금 현재 멤버 컨트롤러 객체 리모컨 연결되어 있는 이 친구도 연결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얘도 연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얘네들이 서로 컨트롤러인 척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쵸?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만약에 컨트롤러 네임이 얘가 equals 누구랑 같냐, 아티클이랑 같냐 먼저 물어볼 거예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멤버가 먼저 와도 되고 아티클이 먼저 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랑 같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얘는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아티클 컨트롤러가 일을 해야 되죠. 그때 컨트롤러 변수한테 위에서 만들어 놓고 연결시켜 놨던 아티클 컨트롤러 리모컨을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else if 만약에 컨트롤러 네임이
얘가 equals 멤버랑 같다면 이때는 뭐겠어요? 멤버 컨트롤러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else 하나 추가해서 이거 붙여넣기 좀 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하나 보여주고요. 이때는 이거 끝나면, 이 else 끝나면 이 밑에 아무것도 없죠. 알아서 올라가겠네요. 여기다가 뭐 안 넣어도 되겠죠, 현재는. 근데 이대로 끝낼 게 아니라 이 밑에 제가 코드를 좀 적을 거예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일 때는 이 밑에 있는 코드 실행 안 되고 명령어 입력 받으러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러려면 continue 하나 미리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여기까지 코드가 else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 탔다고 했을 때 현재 컨트롤러라고 하는 변수가 아티클 컨트롤러 아니면 멤버 컨트롤러 둘 중에 하나가 연결된 상태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 돼요. 근데 얘네가 갖고 있는 아티클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기능들, 멤버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기능들, 이 컨트롤러한테 없으면 못 쓰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부모니까. 그쵸? 부모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놨고 자식들의 객체를 연결을 한 상태면 자식이 부모인 척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려면 본인만 갖고 있는 메서드들은 아예 사용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컨트롤러한테 do ac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실행시켜 버릴 거예요. 이 do action 컨트롤러에도 없죠. 그래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근데 얘를 구현부를 가지지 않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 do action이 컨트롤러에 만들어져 있지만 각각의 컨트롤러가 따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얘가 구현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바로 abstract 메서드로 만들어 버릴 거고요. 구현부가 없으려면 얘가 추상 메서드여야만 하는 거니까 만들어 버릴 거고, 얘를 한 개,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가 한 개라도 존재한다면 해당 클래스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abstract가 돼야겠죠. abstract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붙여버릴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컨트롤러들이 난리가 났죠. 이거 왜 뭐라고 하죠?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았는데 오버라이딩을 안 했어요.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한 번은 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내용이 있든 없든 일단 오버라이딩을 해야 에러가 사라지는 거니까. 추상 메서드를 상속을 받으면 100% 무조건 필수적으로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추상 클래스 배울 때 배웠던 개념이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를 올려서 퀵픽스를 좀 보면은 add an implemented method라고 하고 있어요. 이 추상 메서드를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메서드를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 생겨났죠? do action이라고 하는 거를 오버라이딩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저는 이거를 위로 좀 가져올게요. 생성자 바로 밑에다가 놨습니다. 자, 멤버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이거 똑같은 거 하나 해줄 건데 어차피 내용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 복사할게요. 위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귀찮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만들 거고, 그럼 현재 이제 아직 do action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까지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자 보세요. 얘는 좀 작게 해서 보여드려야겠네. 자, 지금 이만큼 대신에 이만큼이 있었어요. 앱이 직접 다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간단한 로직을 통해서 이제 앱이 판단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네, 명령어가 아티클로 시작했냐 멤버로 시작했냐 밖에 없어요. 물론 이 과정을 start with를 써서 처리해도 되겠죠. 상관없어요. 이 컨트롤러 네임 따로 안 만들고 얘는 있긴 해야겠네. 아니지. 얘 따로 안 만들고
그냥 cmd start with 해서 멤버냐 아티클이냐 해도 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게 필요해서 얘 때문에 쪼갤 거였어요. 그래서 쪼개는 김에 같이 쪼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두 액션이 실행이 된다. 근데 이 두 액션이 실행이 되면 이제 각각의 컨트롤러들이 오버라이딩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하고 메서드를 호출하면 돼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필요한 곳에서 cmd를 다 넘겨받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한 번에 넘겨주자 했던 거 이제 어디다 주면 돼요? 여기다가 한 번만 주면 되겠죠. 이러려면 이제 컨트롤러에 있는 두 액션이 파라미터를 가지게 돼야 되고요. 그쵸? 얘가 가졌어요. 그럼 얘네들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이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두 액션 메서드 안에서 cmd라는 애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를, 이 cmd를 이 두 액션 안에서 쓸 수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따가 하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컨트롤러가 이 두 액션이 실행되면, 그러니까 지금 앱에서 하는 실행은 두 액션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두 액션이 실행되고 컨트롤러로 각각 이동을 했을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앱에서 하고 있던 이런 식으로 분기 태워가지고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을 그 메서드가 실행이 되게끔 로직을 구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얘는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2분이니까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